많은 분들이 우유만 꾸준히 마시면 뼈가 튼튼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루 두세 잔의 우유만으로는 뼈 약화를 막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실제로 우유보다 칼슘 함량이 훨씬 높은 음식들이 존재하는데 이 사실을 놓치고 살다 보면 뼈가 조용히 약해져 어느 순간 갑작스러운 골절로 이어집니다. 작은 충격에도 다리가 부러지거나 고관절이 손상되면 회복이 더뎌지고 심한 경우 평생 거동이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고관절 골절은 노년기 사망률을 급격히 높여 환자의 3명 중 1명이 2년 이내에 합병증으로 생명을 잃는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저는 대학병원에서 노년 환자들을 진료하는 김소현 의사입니다. 제 환자 중 경기도 분당에 거주하는 72세 박영자 어르신은 매일 우유 2잔을 챙겨 드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허리가 갑자기 무너지는 듯한 통증으로 병원을 찾으셨고 검사 결과 척추 압박 골절과 골다공증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나는 뼈 건강을 지켜왔다고 생각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긴 거냐며 큰 충격을 받으셨죠. 이처럼 뼈는 눈에 보이는 증상 없이도 조용히 약해지다가 어느 순간 문제를 드러냅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뼈 건강은 심장이나 혈관 관리보다 훨씬 단순합니다. 정확한 음식 선택과 올바른 생활 습관만 알면 누구든 쉽게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칼슘이 풍부한 핵심 음식 5가지와 칼슘을 뼈까지 제대로 운반하는 황금 식단까지 차례대로 알려드리려 합니다. 끝까지 보신다면 값비싼 보충제 없이도 골다공증을 예방할 수 있고 허리가 곧은 활기찬 노년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뼈 건강이 걱정되는 가족이나 지인에게 이 영상을 꼭 전해주세요. 이 정보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는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많은 분들이 매일 우유나 유제품을 섭취하는데도 칼슘 부족 진단을 받을까요? 핵심은 바로 흡수율입니다. 칼슘은 우리 몸에서 가장 흡수되기 어려운 미네랄 중 하나입니다. 일반적으로 섭취량의 30% 정도만 몸속으로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 1000mg을 먹어도 실제로 이용되는 양은 300mg 남짓에 불과하죠. 게다가 나이가 들수록 소화와 흡수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노년층은 같은 음식을 먹어도 칼슘을 훨씬 덜 흡수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한국 어르신 10명 중 8명은 권장 섭취량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통 권장량의 절반 정도만 섭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부족한 상태가 장기간 이어지면 우리 몸은 생존을 위해 뼈에 저장된 칼슘을 꺼내 쓰기 시작합니다. 마치 비상금 통장에서 돈을 조금씩 인출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결국 뼈 속이 점점 비어 구멍이 생기고 골다공증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부족한 칼슘은 단순히 뼈와 치아만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칼슘은 근육 수축, 신경 신호 전달, 심장 박동 유지 등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칼슘이 떨어지면 단순한 골절 위험을 넘어 전신 건강에 영향을 줍니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거나 근육 경련이 자주 생기는 것도 칼슘 결핍과 관련이 있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환자 중 부산에 거주하는 69세 정미자 어르신은 평소 우유와 치즈를 꾸준히 드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갑자기 계단을 내려오다 발을 헛디뎌 고관절 골절을 입고 입원하셨습니다. 검사 결과 체내 칼슘 수치는 낮았고 뼈는 이미 다공성 상태였습니다. 이 정도로 열심히 챙겨왔는데도 부족했다니 억울하다라고 하셨습니다. 결국 문제는 단순한 섭취량이 아니라 흡수율에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칼슘을 효율적으로 흡수하고 뼈까지 안전하게 보낼 수 있을까요? 바로 이 부분이 오늘의 핵심 주제입니다. 이어지는 다음 내용에서는 어르신들도 일상에서 손쉽게 챙길 수 있는 칼슘 풍부 음식 5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멸치가루, 채소, 두유와 두부 그리고 치즈까지. 실제로 뼈 건강을 지켜준 음식들만 엄선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이제부터는 실제로 어떤 음식을 통해 칼슘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유만 잘 마시면 된다고 생각하시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우유 한두 잔으로는 권장량을 채우기 어렵고 유당불내증 때문에 아예 피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뼈를 지키려면 어떤 식품을 매일 챙겨야 할까요? 지금부터 소개하는 5가지 음식은 슈퍼마켓이나 전통시장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실제 환자분들의 골밀도 개선에도 효과가 확인된 것들입니다. 첫 번째는 멸치가루입니다. 부산에 사는 76세 조선자 어르신은 치아가 약해 멸치를 거의 드시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제가 권한 방법대로 멸치를 볶아 곱게 갈아 가루로 밥에 뿌려 드시기 시작했는데 1년 뒤 골밀도 검진에서 수치가 개선되었습니다.
멸치 가루는 100g에 900에서 1900mg의 칼슘이 들어있어 우유의 10배 이상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조금씩 자주 먹는 것입니다. 한 번에 많이 먹어도 흡수되지 않으므로 하루에 2큰술, 즉 약 15g씩 3끼에 나눠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 무침, 볶음 어디에 넣어도 맛이 잘 어울리고 비린내도 거의 나지 않습니다. 다만 멸치 자체에 나트륨이 많으니 다른 반찬은 간을 조금 줄이시는 게 안전합니다. 두 번째는 케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케일을 쓴맛 나는 녹즙 재료로만 생각하시지만 사실 케일은 시금치보다 훨씬 뛰어난 칼슘 공급원입니다. 시금치의 칼슘 흡수율이 5% 남짓인데 케일은 약 50%로 10배가량 차이가 납니다. 케일 20장 약 100g에 들어있는 칼슘은 200mg 정도로 우유 2배 수준입니다. 생으로 샐러드에 넣으면 비타민C와 항산화 성분을 함께 섭취할 수 있고 소화가 힘든 분은 살짝 데쳐 무침이나 국에 활용하면 좋습니다. 데치면 부피가 줄어 한 번에 더 많이 먹을 수 있고 수용성 성분이 일부 빠져나가 흡수율이 오히려 좋아집니다. 여기에 들깨가루, 아몬드, 호두 같은 견과류를 곁들이면 뼈 대사에 필요한 마그네슘과 오메가3까지 보충됩니다. 실제로 서울 송파구에 거주하는 68세 최은희 환자분은 매일 케일 무침을 한 접시씩 드신 후 허리 통증이 줄어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치즈입니다. 유럽인들이 칼슘 부족이 드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치즈를 많이 먹는 습관입니다. 대표적인 숙성 치즈인 파르미지아노 레지아노는 100g당 1000mg의 칼슘을 함유합니다. 우유보다 10배 가까이 많습니다. 물론 매일 딱딱한 치즈를 먹기 어렵다면 우리나라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칼슘 강화 치즈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최근에는 한 장에 500mg이나 들어있는 제품도 출시되어 있습니다. 치즈는 흡수율도 높습니다. 유당과 단백질, 비타민 D가 함께 들어있어 칼슘이 뼈로 잘 이동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다만 나트륨과 포화지방이 많을 수 있어 하루 한두 장을 권장합니다. 파스타, 샐러드, 빵에 올려 먹으면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입니다. 경기도 성남에 사는 72세 이재순 할아버지는 하루 치즈 2장으로 간식이 해결되고 검사에서도 뼈 상태가 나아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번째는 칼슘 강화 두유입니다. 나이가 들면 우유만 마시면 속이 불편해 포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두유가 대안이 됩니다. 하지만 일반 두유는 200mg 한 컵에 20에서 50mg밖에 되지 않아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반면 칼슘 강화 두유는 한 잔에 150에서 280mg까지 들어있어 우유와 거의 비슷한 효과를 줍니다. 게다가 식물성 단백질과 이소플라본이 풍부해 뼈와 근육 건강, 폐경기 여성의 골다공증 예방에 모두 이롭습니다. 마실 때는 꼭 잘 흔들어야 가라앉은 칼슘을 빼먹지 않습니다. 가능하다면 무가당 제품을 고르시면 혈당 관리에도 좋습니다. 실제로 광주에 사는 70세 김옥자 할머니는 아침 커피 대신 칼슘 두유를 마신 뒤 속이 편하고 체중도 안정적으로 유지된다고 하셨습니다. 다섯 번째는 두부입니다. 두부는 콩 단백질과 칼슘을 동시에 공급하는 대표적 식품입니다. 응고제를 무엇을 쓰느냐에 따라 칼슘 함량이 달라지는데 황산칼슘이나 염화칼슘으로 만든 두부는 반모에 약 190mg의 칼슘이 들어 있습니다. 우유 한 컵 분량에 해당합니다. 두부는 부드럽고 소화가 잘 되어 노년층도 부담 없이 먹을 수 있고 이소플라본 성분이 들어있어 여성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두부를 비타민C가 많은 브로콜리, 파프리카와 함께 조리하면 칼슘 흡수율이 더 높아집니다. 대구에 사는 65세 윤정자 어르신은 매일 저녁 두부와 채소를 넣은 찌개를 드시며 뼈 건강을 관리에 큰 효과를 보고 계십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멸치가루, 케일, 치즈, 칼슘 강화 두유, 두부. 이 5가지는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조리도 간단합니다. 하루 3끼에 골고루 배치해 섭취하면 권장량을 충족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과 다양성입니다. 실제로 이런 식단을 꾸준히 실천한 환자분들은 골밀도가 개선되고 넘어져도 큰 부상을 피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한 가지씩 추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습관이 평생 뼈 건강을 결정합니다. 자, 이제는 칼슘을 어떻게 하면 뼈까지 제대로 보낼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나는 멸치, 두부, 치즈를 매일 먹는데 왜 골밀도가 오르지 않나요? 라고 물어보십니다. 단순히 먹는 양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칼슘이 몸속에서 어떻게 흡수되고 혈액을 통해 뼈까지 안전하게 도달하는지입니다. 소화관에서 흡수되고 혈액 속을 거쳐 결국 뼈 조직에 정착해야 하는데 이 과정은 생활 습관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어떤 분은 뼈가 튼튼해지고 어떤 분은 여전히 약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비타민 D 확보입니다. 칼슘은 장에서 흡수될 때 비타민 D라는 열쇠가 필요합니다. 햇볕을 쬐면 피부에서 자연스럽게 합성되지만 현대인들은 대부분 햇볕을 충분히 받지 못합니다. 충남 아산에 사는 75세 이정순 할머니도 비슷했습니다. 매일 우유와 두부를 드셨는데도 검사 결과 골밀도가 낮았습니다. 원인은 비타민 D 부족이었습니다. 이후 매일 아침 20분씩 산책을 하고 달걀 노른자, 연어를 식단에 추가하자 1년 만에 골밀도가 개선되었습니다. 햇볕을 쬐는 것, 음식으로 보충하는 것, 필요하다면 보충제를 이용하는 것.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효과가 큽니다. 생활 팁을 드리자면 오전 10시 전후로 햇볕을 받는 것이 자외선 부담은 줄이고 비타민 D 합성은 높일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두 번째는 흡수를 도와주는 음식과 함께 먹는 습관입니다. 칼슘은 단독으로 먹을 때보다 조력자를 곁들였을 때 훨씬 잘 흡수됩니다. 대표적으로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과 채소가 있습니다. 귤, 레몬, 풋고추, 파프리카를 두부나 멸치 요리에 곁들이면 흡수율이 확 달라집니다. 서울 마포구의 정미라 어르신은 두부를 꾸준히 드셨지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권한 대로 파프리카와 레몬즙을 함께 드시자 6개월 후 검사에서 골밀도가 뚜렷하게 좋아졌습니다. 또한 양파, 마늘, 바나나에 들어있는 이눌린도 장내 환경을 개선해 칼슘이 오래 머물게 도와줍니다. 생활 팁으로는 두부 조림을 할 때 파프리카를 넣거나 멸치볶음에 풋고추를 함께 넣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작은 변화지만 큰 차이를 만듭니다. 세 번째는 나트륨, 카페인, 탄산음료 줄이기입니다. 짠 음식을 자주 먹으면 소변으로 칼슘 배출이 늘어나고 커피에 든 카페인, 탄산음료에 들어있는 인산은 칼슘 흡수를 방해합니다. 대구에 사는 김병호 어르신은 하루 5잔씩 커피를 마시는 습관 때문에 다리에 쥐가 자주 나고 허리 통증도 있었습니다. 커피를 하루 한 잔으로 줄이고 갈증 해소를 물과 보리차로 대체하자 증상이 줄어들고 골밀도도 안정되었습니다. 생활 팁은 간단합니다. 국물 요리를 드실 때 국물은 절반만 드시고 커피는 하루 한 잔 이하로 줄이시며 탄산음료 대신 탄산수에 레몬즙을 넣어 드시면 좋습니다. 입은 시원하지만 뼈에는 부담이 적습니다. 네 번째는 꾸준한 운동입니다. 뼈는 영양만으로 단단해지지 않습니다. 뼈가 충격을 받아야 새로운 세포가 형성되고 골밀도가 올라갑니다. 빠르게 걷기, 계단 오르기, 맨손 근력 운동이면 충분합니다. 경남 창원에 사는 배영자 할머니는 매일 저녁 30분씩 단지를 산책했는데 1년 뒤 검사에서 골밀도가 8%나 개선되었습니다. 인천에 사는 이철수 어르신은 처음에는 5분 걷기도 힘들었지만 꾸준히 시간을 늘려 하루 20분 걷기를 1년간 실천한 결과 뼈와 근육이 동시에 좋아졌습니다. 생활 팁을 드리자면 걷기 운동은 오전 햇볕이 있는 시간에 하시면 비타민 D 합성과 운동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습니다. 계단은 무릎이 약한 분들은 한 층씩만 오르는 방식으로 나누어 하시고 물병을 들고 팔 운동을 곁들이면 상체 뼈에도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단백질 섭취입니다. 뼈는 칼슘만으로 구성되지 않습니다. 단백질이라는 뼈대 위에 칼슘이 붙어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칼슘이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고 너무 많으면 소변으로 빠져나갑니다. 하루 체중 1kg당 1g, 60kg 나면 60g이 적당합니다. 춘천의 김도연 어르신은 채소 위주의 식사로 단백질이 부족해 뼈가 약했지만 달걀과 닭 가슴살을 꾸준히 추가한 뒤 골밀도와 근육량이 동시에 올라갔습니다. 생활 팁으로는 단백질은 한 끼에 20g씩 3끼로 나누어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아침은 달걀과 두유, 점심은 생선과 채소, 저녁은 두부와 살코기를 곁들이면 부담 없이 채울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수분과 수면도 뼈 건강에 꼭 필요합니다. 물이 부족하면 칼슘이 잘 흡수되지 않고 수면 부족은 뼈 재생 호르몬 분비를 막습니다. 하루 1.5리터 이상을 200mg씩 여러 번 나누어 드시고 밤에는 잠들기 2시간 전 물 섭취를 줄여야 야간뇨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수면은 최소 7시간 이상 그리고 스마트폰 사용을 줄여야 깊은 잠을 잘 수 있습니다. 깊은 수면은 뼈가 회복되는 황금 시간입니다. 정리하면 비타민 D 흡수 조력 음식, 저염식, 꾸준한 운동, 적정 단백질, 충분한 수분과 수면. 이 6가지 습관을 지키면 같은 칼슘을 먹더라도 뼈로 가는 양이 크게 달라집니다. 실제로 생활 습관을 바꾼 환자분들은 골밀도가 오르고 통증이 줄어드는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작은 것 하나씩 바꿔보시길 바랍니다. 뼈는 정직하게 반응합니다. 지금부터는 하루 3끼와 간식을 어떻게 구성하면 자연스럽게 칼슘을 채우고 뼈 건강을 지킬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칼슘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안다고 해서 그걸 따로 챙겨 먹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가 늘 먹는 밥상 안에서 어떤 음식을 어떻게 조합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실제 환자분들을 보면 식단 구성의 차이가 골밀도 결과에 큰 차이를 가져옵니다. 먼저 아침입니다. 아침은 밤새 비워둔 위에 영양소를 가장 잘 받아들이는 시간이기 때문에 뼈 건강에 필요한 영양을 제대로 공급하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진료했던 서울 노원구의 70대 여성 환자는 늘 토스트와 블랙커피만 드셨습니다. 단순 탄수화물과 카페인으로만 하루를 시작하다 보니 칼슘은커녕 단백질조차 부족해 허리 통증이 잦았습니다. 아침을 바꾸자고 권했습니다. 달걀 2개를 풀어 오믈렛을 만들고 방울토마토 몇 개와 칼슘 강화 치즈 1장을 곁들였습니다. 여기에 칼슘 강화 두유 1잔을 함께 드시도록 했습니다. 달걀의 비타민 D는 칼슘을 뼈로 운반하는 데 도움이 되고 토마토의 비타민 C는 흡수를 촉진합니다. 치즈는 우유보다 흡수율이 높아 아침 한 끼로만도 400mg 이상의 칼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두유는 속이 편안하고 식물성 단백질까지 보충해주니 골다공증 예방에 이중 효과를 줍니다. 커피는 식사 직후가 아니라 최소 1시간 뒤에 드시도록 했는데 이 작은 시간 조절만으로도 칼슘 손실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점심은 단백질과 칼슘을 동시에 보충할 수 있는 시간대입니다. 제가 추천하는 조합은 고등어구이, 멸치가루를 곁들인 밥, 그리고 케일과 두부로 끓인 된장국입니다. 고등어에는 단백질뿐 아니라 오메가3와 비타민 D가 들어있어 뼈와 근육을 함께 지켜줍니다. 밥 위에 멸치가루 2큰술을 뿌려 비벼 먹으면 감칠맛이 돌고 멸치의 풍부한 칼슘이 자연스럽게 보충됩니다. 국물에는 케일과 두부를 넣었습니다. 케일은 옥살산이 적어 칼슘 흡수율이 높고 두부는 단백질과 칼슘을 동시에 공급해 줍니다. 환자분들께 멸치가루를 사서 쓰는 게 부담스럽다면 직접 만들어 쓰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멸치를 팬에 볶아 비린내를 없앤 뒤 갈아서 냉동 보관하면 국이나 나물 무침에도 활용할 수 있어 경제적입니다. 실제로 부산 사하구에 사는 한 어르신은 이 방식을 실천하면서 짧은 기간 안에 골밀도 수치가 개선되는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저녁은 하루 동안 소모한 에너지를 보충하고 밤사이 뼈가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식사가 되어야 합니다. 두부와 버섯, 들깨로 끓인 국에 잡곡밥을 곁들이고 청경채와 닭고기를 볶아 먹는 구성을 권합니다. 두부는 칼슘과 단백질이 풍부하고 버섯은 비타민과 식이섬유를 공급하며 들깨는 칼슘과 오메가3가 함께 들어있어 뼈 대사에 좋은 조합을 만들어냅니다. 잡곡밥은 흰쌀밥보다 마그네슘과 섬유질이 많아 칼슘이 몸속에서 안정적으로 활용되도록 돕습니다. 청경채는 흡수율이 높은 채소 칼슘의 대표 주자라서 닭고기 단백질과 함께 먹으면 뼈와 근육을 동시에 강화할 수 있습니다. 청경채는 오래 조리하면 비타민이 손실되므로 센 불에서 2분 이내로 볶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경기도 수원에 거주하는 60대 부부는 저녁 식단을 이 조합으로 꾸준히 바꾼 후 남편은 무릎 관절 통증이 줄고 아내는 골밀도 검사 결과가 향상되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간식 시간이 뼈 건강의 숨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하루 3끼로는 부족할 때 간식으로 칼슘을 채우면 부담 없이 권장량을 맞출 수 있습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칼슘 강화 두유 1잔입니다. 여기에 그릭 요거트 100g, 볶은 검은콩 1줌, 아몬드나 호두를 곁들이면 이상적입니다. 요거트는 발효 과정을 거쳐 유당 불내증이 있는 분들도 편하게 드실 수 있고 검은콩과 아몬드는 칼슘뿐 아니라 단백질과 항산화 성분을 동시에 공급합니다. 한 환자분은 아침, 점심, 저녁 식단은 어느 정도 지키셨지만 간식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요거트에 견과류와 콩을 더해 꾸준히 드신 후 이전보다 뼈 통증이 줄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간식 하나가 뼈 건강에 의외로 큰 힘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루 전체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침에는 달걀, 토마토, 치즈, 두유, 점심에는 고등어, 멸치가루밥, 케일, 두부국, 저녁에는 두부버섯들, 캐탕, 청경채, 닭볶음, 그리고 간식으로 요거트, 검은 콩, 견과류. 이렇게 구성하면 하루에 1200mg 내외의 칼슘을 안정적으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이는 노년층 권장량을 충족할 뿐 아니라 흡수율까지 고려했을 때 실제로 뼈에 도달하는 양도 충분히 확보됩니다. 여러분, 특별한 보약이나 값비싼 보충제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밥상 위의 선택이 뼈 건강을 결정합니다. 환자분들 중에도 처음에는 이렇게까지 바꿀 수 있을까 걱정하셨지만 일주일만 실천해보면 오히려 식사가 더 간단해지고 몸이 가벼워졌다고 말씀하십니다. 아침에 치즈와 두유, 점심에 멸치와 케일, 저녁에 두부와 청경채. 이렇게 단순한 조합만으로도 평생 뼈를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식단과 방법이 여러분의 밥상에서 바로 실천되기를 바랍니다. 가족 중에 뼈 건강이 걱정되는 분이 있다면 꼭 함께 나누어 주세요. 작은 실천 하나가 골절을 막고 삶의 질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두시면 앞으로도 건강에 꼭 필요한 정보를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누군가의 뼈를 지키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